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현입니다. 중국 주식이 다행히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려는 시도가 끝난 것 같고요.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는 중국의 경기 지표가 확인되고 나서부터, 즉 공백기였던 1, 2월 지표가 3월 중순에 발표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본토 자금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다시 주식을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중국의 경기가 나름대로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2분기에는 또 노동절 연휴라든가 그 외에 소비 시즌이 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중국인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좀 돈을 쓰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심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 심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민은행이 진행하는 서베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인민은행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중국 전국에 있는 2만 명의 예금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요. 질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포인트로 잡을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쪽이겠죠.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머무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응답 비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 비중은요, 이번 1분기에 1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지난해 4분기 숫자에서 마이너스 4.1%포인트 낮아진 것이에요. 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응답 비중이 떨어졌다라는 건 사람들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느꼈던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변한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던 비중은 18.5%입니다. 이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4.5%포인트 올라간 수치예요. 즉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정말 지난해 4분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 전환 그리고 연말 점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중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지금 상황에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인식이 바뀐 겁니다. 제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면 소비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민은행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서베이에서 2만 명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에서 거기에 참여한 서베이 대상자들이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도 분명히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정책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도 반등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과거처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한 빅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작년 말까지 이어졌던 그런 위축된 심리들, 제가 표현했던 방법으로는 무기력함이었죠. 이런 부분이 올해 1분기
시작은 작년 12월이겠죠. 올해 1분기를 통해서 상당 수준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기 회복이 드라마틱하진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대규모 확산과 대규모 사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용과 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물어봐요. 현재 본인이 느끼는 이 소득 체감 지수가 어떠하냐? 좋냐? 평범하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느끼는 그 소득 체감 지수를 숫자로 나타낸 건 50.7인데요. 기준선인 50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후로 50선을 넘어섰느냐? 지난해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1년 만에 넘어선 거죠. 지난해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분기에 대규모 락다운이 있었죠.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 정부가 5.5%라는 공격적인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정도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체감적으로 그 소득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2분기부터 급격하게 경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 소득 지수도, 소득 체감 지수 역시도 밑으로 빠르게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작년 연말부터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올해 1분기 1년 만에 다시 50포인트를 넘어서는 성과로 전환이 된 거죠. 여기에 나아가서 고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어봅니다. 고용 기대 지수인데요. 고용 기대 지수도 52.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 역시도 다시 1년 만에 50선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둡니다. 즉, 실질적인 현재 소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가 고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고용 기대 지수 역시도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국인들의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리오프닝 효과로 기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과 2월 대대적으로 중장기 대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중장기 대출이 늘어나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말은 즉 각 기업들이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공장들을 다시 재개한다라든가 혹은 계획으로만 남겨놨던 사업들을 다시 확장하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뽑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을 새롭게 뽑기 위해서 다시 기본급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3년 동안 이 계속 사이클을 지나면서 코로나에 좀 무뎌진 게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3년 만에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기업들도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1분기의 심리적인 변화, 이 서베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비 관련된 내용들이 뭐 앞으로 소비를 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이런 등등 내용들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지금 소비를 한다면 어느 항목에다 소비를 더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항목이 여행이나 뭐 헬스케어, 교육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여행이겠죠. 3년 동안 못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대답이 정말 유의미하게 반등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정말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 이 여행을 가장 많이 지출 항목으로 쓰겠다라고 응답했던 비중이 24%였습니다. 근데 24%가 어떤 숫자냐?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10.7%포인트 올라간 숫자예요. 즉 사람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뭐 제가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내가 제도적으로 어느 지역에 놀러 가서 갑자기 락다운될 가능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 국내 여행이 됐든 해외 여행이 됐든 여행부터 일단 나가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요. 올해 1분기, 특히나 1, 2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지표들보다 외출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외출하기 위한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아가서 외출해서도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변화가
뚜렷한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1, 2월 경제지표 변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분기 통틀어서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진행하는 서베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소비할 의향이 있고, 여기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덕분에 내가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쓰고 싶어 하는 분야는 앉아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가 나가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1, 2월에 이런 변화가 있어줘야만 3월 이후부터 더 많은 지출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더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영상과 의견이 전혀 변함이 없고요. 여전히 올해 1, 2월 달의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기 회복 사이클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인민은행의 이런 서베이 지표가 조금 더 2분기 이후부터 중국인들의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시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회복되는 건 알겠어. 회복되는 건 알겠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1, 2월 달 통합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1월 달에 워낙 안 좋았던 숫자들과 2월 달에 좋았던 숫자들이 이제 희석되는 영향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전체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과 2월을 제가 그 당시에 뜯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플러스 3월은 저희가 아직 경제지표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민은행이 진행한 서베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 심리가 충분히 반영된 그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3월의 숫자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단순히 기대감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구나까지 반영된, 정말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황에서 저점을 다졌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이벤트로 다다음 주죠. 4월 18일인데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산업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의 주가 방향성의 전환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꽤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심과 우려는 일단은 내려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크게 보시면서 중국 시장의 변화, 중국 경제의 변화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